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2월 22일 장 마친 다음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이 간밤에 2% 이상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일 걸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낙폭이 좀 있죠. 수급도 좋지 않고. 자, 결국은 이제 FOMC 의사록이 목요일 날 나오게 되죠. 새벽 4시에. 근데 이제 나올 때쯤 되니까 이제 쫄리는 거죠. 그 사이에는 연준이 금리를 곧 내릴 것이다. 아니면 동결할 것이다. 더 못 올릴 것이다. 아주 그냥 연준을 갖고 놀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헤드라인은 연준을 무시한 죄. 예. 시장이 이제 받는 거죠. 왜냐하면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 앞으로도 75bp를 더 올릴 수 있다. 75bp가 더 올라가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게 될 텐데 그 정도 되면은 아마 미국의 경기가 확실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펀더멘탈하고 주가하고 괴리가 생기게 되고 주가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논리들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패드워치를 비롯해서 패드워치 그 연준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습성은 본인들의 이익에 경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의 기도에 내 돈을 맡기고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정확한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베팅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우리는 냉철한 이성, 정확한 분석, 그것도 안 되면 합리적인 생각, 여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아니 로또 사가지고 무조건 다 붙는다고 생각해서 전 재산 다 털어놓을 수 있느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아니다. 계속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시장이 끝났으니까 끝난 상황 잠깐 좀 보면 지수는 41포인트 밀렸습니다. 1.68% 밀렸고요. 코스닥도 14.91포인트 밀렸습니다. 수급은 제가 계속 금융투자를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야지를 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금융투자의 매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방향성이 없는 것이다. 좀 더 아픈 것은 외국인이 많이 판 거예요. 코스닥에 3천억 이상 팔았습니다. 아, 이런 그 문제들, 환율도 많이 올랐죠.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환율이 9원이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결국 이제 퐁당퐁당이지만 그 추세적으로 사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히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금융투자 팔았고 연기금 팔았고 그렇죠? 상업펀드 팔았고 그런까지 수급이 따라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어, 지금 외국인들 매매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가 제일 많이 매도가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 여기 인덱스가 아니고 그 사이에 좀 많이 올라왔던 것들 2차전지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어떤 그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올라왔던 것을 좀 매도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다분히 인덱스 매매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덱스 매매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쪽으로 대놓고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차트는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리기를 21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떨어지는 바람에 확실해졌어요. 이제는 21일 이동평균선이 확 휘어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60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꼬여 들어가는 밀집되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MACD가 아무래도 불안하다는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기술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선행적으로 매매하기는 그렇지만 시장을 해석하는 데는 아주 유용하다. 주봉은 60주봉에 늘렸겠죠. 어쩔 수 없고요. 월봉도 60개월봉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을 보면은 이제 뭡니까? 보험 업종만 살짝 고개를 들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밀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15개 종목 중에 빨간색이 하나도 없고 올라간 것은 하이브. 하이브는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한류 이제 기획사가 된 거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DB손해보험, 펜오션, 현대해상, CJ 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밀리는 것은 SKC, 일진머티리얼스, 메리츠증권, 금융지주, 하나솔루션, LG디스플레이, SB아이오센서, 포스코홀딩스, LG는 뭐 어느 한쪽이 몰렸다기보다는 대체로 다 그냥 그 밀려 내려갔고요. 코스닥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 바이오니아, 파크시스템스, 메가스터디고요. 셀바스 AI, 넥슨 게임스, 위메이드, 성광, 메이톡스, 네오위즈. 이것도 뭐 특별히 한쪽으로 몰리는 것 같지 않고요. 삼천당 제약이나 HLB, 첨보, PNT, LNF, JO, 알테오제 여기 이제 2차전지 소재 쪽이 좀 밀려 내려간 그런 상황이네요. 테마를 보면은 배합사료가 올라갈 일이 있나요? 지금 뭐 소가 반정을 위해서 암소를 때려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진짜 욕을 안 하려고 해도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밀린 것은 뭐 반도체들이 최근에 좀 올라갔었었는데 반도체들 다시 좀 두드려 맞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조금 불안한 거는 달러 인덱스가 다시 강해지고 있어요. 104포인트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국제 원유 가격이야 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금값도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환율은 튀어 올랐고 그렇죠? 국내 금리는 그 사이 몇 번 좀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뭐 약보합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밤에 주택 관련 지표들 나오고 모기지와 관련되는 것들이 나오는 모기 신청 건수 좀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점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FOMC 의사록입니다. FOMC 의사록. 그 다음에 이제 PC 물가도 나오네요. 근원 PC, 개인 소비 지출과 관련되는 것이죠. 지금 안 그래도 저희 급여라든지 그래서 소비자 물가 쪽, 특히 서비스 쪽에 물가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뭐 오늘 같은 날 뉴스가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잠깐 좀 살펴보면 자, 마감 시황이죠. 2,400원짜리의 풀썩 외인 기관 팔자 속에 1%대 하락이다. 뭐 거의 2% 가까이 떨어진 거죠. 개인 샀다 이런 얘기는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업종별로는 증권, 철강, 건설, 화학 2% 하락이다.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자 장사했다고 또 두드리잖아요. 이 개새끼들 아주 그냥 그저 관치금융 하는 데는 아주 그러니까 뭐든지 다 건들고 싶어 해요. 답답합니다. 미국 경제 지표 개선, 인플레이션 불안이 커졌고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자 아시아 증시가 힘들어졌다. 그렇죠? 아무튼 미국의 금리 정책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원달러 환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원 급등한 1304원 90전 그렇죠? 두 달 만에 1300원 위로 올라왔어요. 자, 환율은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에 올랐다. 그렇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완화됐다면서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며 그렇게 좋아하더니만 견조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연준이 시장 기대보다 더 오래 긴축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면서 환율이 급등하자 외환당국은 이날 오후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소집했다. 우리도 이제 내일 모레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잖아요. 내일인가요? 23일 내일 금통위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왜냐면 불안한 외환시장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왜냐면 지금 뭐 한국은행이
기재부에 코가 탁 깨 있어가지고 이 금리 올려가지고 또 부동산 시장 죽으면 그럼 이제 건설 노조 때려잡잖아요 지금. 뭐 건폭이니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얘네들은 기업들은 죽지 않는다. 나라가 망해도 요즘에 다 해외로 다 빼돌렸기 때문에 개인들이 죽는 거죠. 그러면 더 싼 값에 더 많은 자산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쇼크 독트린이라고 하는 책을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올해 세 차례 더 인상을 할 수 있겠다 예상했다는 거예요. 자, 골드만삭스의 얀 하츠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런 투자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준이 3월, 5월, 6월 정례회의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올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는 최고 5.5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다. 연준이 기대한 만큼 빨리 사라지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올해 금리를 3번 더 인상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좀 더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좀 더 긴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연준 긴축 우려에 뭐 환율 올라간 건 우리가 봤고, 자, 미국도 이제 실적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가장 민감하게 먼저 오는 것이 소매 쪽이에요. 소매 쪽. 일단 우리도 보니까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그 직장인들 식당에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하고 뭐 이런 걸로 끝 때우는 그런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나온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먹는 거 줄이는 거죠. 그 주세를 좀 올린다고 하니까 술에 대한 세금을 올린다고 하니까 소주 한 병에 뭐 6,000원 뭐 이렇게 7,000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소주 값이 안주 값이 됐고 안주 값은 이제 밥값이 됐고 아니죠 양주 값이 됐네. 예전에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자, 월마트, 홈디포 등 미국의 대형 소매 기업들이 최근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전망치를 낮췄다. 기준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뒤에 있는 거 자세한 숫자들을 안 봐도 돼요. 이런 것들은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 이제 이 금융정책의 외부 시차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돌아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구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자, 세계적인 기업 만들자 하이브 이수만 지분 14.8% 취득 SM 일대주주로 됐다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지금 이수만 씨 측이 14.8%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것이 9%고 그 다음에 이 행동주의 펀드 가지고 있는 1.1%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저걸 해야 되잖아요. 뭡니까? 주주총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주총회. 자, 그랬을 때 지금 키를 잡고 있는 게 어디냐 하면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지금 국민연금이 8.96%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8.96%. 그러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거 하고 합치면 만약에 이쪽에 손을 들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대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둘이 연합이 그럼 이제 그쪽에서 이사들이나 경영진들을 이제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볼 때는 SM의 경쟁력은 사라진다. 왜냐면 그거 앉아서 뜯어먹으려는 놈들이 돈과 관련돼서 들어온 놈들이기 때문에 뜯어먹으려는 놈들이 많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것은 역시 크리에이터들, 그죠? 그 아트 크리에이터들이 얼마나 자유로운 상상을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어 내느냐가 핵심인 것이지 뒤에서 돈을 가지고 경영하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써도
아무리 돈을 써도 크리에이터들이 크리에이티비티한 그런 저기 이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뭐 망하는 거죠. 예전에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라고 해서 아주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홀딱 망했어요. 돈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술 쪽이다. 여기는 예술적인 영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뭐 이수만 씨를 저기 그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의 어떤 저기 이 영혼이 소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카카오라든지 이렇게 나온 이 새끼들은 돈밖에 안 보이는 거지. 카카오 이 새끼들은 저기 제가 볼 때는 AI 쪽으로 해가지고 본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 보면 깝깝하다. 깝깝하다. 그래서 일단 SM은 기본적으로 지분 싸움은 일단 마무리될 거거든요. 주가가 높아가지고 지금 이제 더 사면 카카오도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딩하는 그런 건 없겠지만 일단 저기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볼 때는 주주총회에서 저희 하이브 쪽이 만약에 이사진들을 포진시켜서 경영을 잡지 못한다면 속된 말로 좆되는 경우가 생긴다.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뭡니까? 자, 출생아 수 25만 명도 못 넘었다. 연간 신생아가 25만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대 초반의 출산율이 역대 최고. 역대 최고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나는 것 같지만 30대 출산이 제일 많고 30대 출산이 제일 많고 40대 출산은 별로 안 돼. 보세요. 20대 후반 여성이 평균 20대 후반 24명으로 전년보다 3.5명 줄어서 가장 많이 감소했지만 30대 초반 연령별 출산은 75.3명으로 1년 전보다 2.6명 줄었고 문제는 이제 40대 쪽에서는 8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산이 제일 높은 것은 30대 초반이고 그 다음에 20대 후반이고 그리고 이제 40대 초반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35.7%로 늘어났다고 해요. 이거는 사실 뭐 이런 얘기는 좀 위험한 얘기이긴 한데 20대 여성이 낳은 아이들하고 고령의 여성이 낳은 아이들하고 기본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의 어떤 이 생동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워낙 엄마도 에너제틱하고 좋을 때 하고 좀 이제 노산으로 들어갈 때 하고 아이들이 뱃속에서 섭취하는 에너지라는 영분이 다를 테니까 그래서 저는 뭐 가급적이면 30대에 아이들을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요즘에 뭐 결혼 늦게 하니까 사실 나도 날 수만 있다면 좋긴 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아이들의 건강이라는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절대 인구수가 줄고 있어요. 이거는 시장이 축소되는 것이고 이건 굉장히 나중에 큰 부메랑으로 올 것이다. 특히 부동산. 사람 수가 줄어들면 부동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주식은 그나마 괜찮을 수 있어도 부동산은 위험합니다. 애들을 잘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FOMC 의사로 나올 때까지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자, 오늘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